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남 초대석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 바로 용인 수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누구보다도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김현숙 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수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현숙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바로 옆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용인시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12년 5월에 저희가 개관을 했고요.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수지노인복지관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사실 이 지자체마다 장애인 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또 이렇게 주민들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관장님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어떤 역할과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장애인 복지관은 법적으로는 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생활시설 위주의 장애인 시설들이었었다면 이제는 좀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돼서 탈시설화로 인해서 지역사회 내의 이용기관으로 시설들이 지금 확충이 돼가고 있고요. 네, 이런 그 시설들이 확충이 되면서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관심 갖고 그런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면 장애인의 유형은 한 15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마다 다 각각 특성들이 있고요. 또 생애 주기별로 또 욕구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의 특성과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맞는 재활과 자립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재활과 어떻게 보면 자립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장애인분들은 다양한 그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욕구도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의 서비스는 한 6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측면의 기능 향상을 위한 의료재활 서비스라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물리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재활 서비스가 있고요. 그 안에는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 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사회 적응 프로그램, 문화여가, 또 스포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되고 있고요. 또 교육 재활 서비스가 또 필요하겠죠.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교육, 조기교육, 정보화 교육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 향상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직업 재활 서비스가 또 진행이 될 텐데 취업 훈련도 시켜주고 취업 알성도 시켜주고 또 직장에 취업이 되면 고용 지도를 직접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간헐적인 또 사후 관리가 또 필요하겠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한 주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재활 서비스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인식 개선 사업, 또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 6가지의 재활 서비스로 일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장애인분들의 어떤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업,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한번 있었듯이 이 직업적 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취업이 된다면 그 뒤로는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직장에서는 장애인들을 또 처음 만나는 직장도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분들도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긴장을 해서 채용이 되면 우선은 직업재활사가
같이 그 장애인이랑 같이 직장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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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같이 근무를 해서 한 2, 3개월, 물론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네. 2, 3개월 같이 직업재활사랑 같이 근무하면서 적응을 돕고요. 네.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된 듯 싶으면 그다음에 이제 오전이나 오후만 가서 좀 지도를 해준다든지 그것도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다음에 완전히 취업이 계약이 끝나고 완전히 이제 독립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방문하게 됩니다. 네. 말로는 굉장히 짧지만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몇 개월 안에 안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직업재활사가 장애인들이 안정된 취업을 보장해주기 위한 같이 공동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수지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수지구에 장애인분들이 한 8,300분 정도 좀 계세요. 네. 그분들 중에서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 한 2,000명 정도 네. 좀 되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마다 그 욕구가 전부 다 다르고 또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주기가 다 장애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이용하시는 이용인분들 한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루에 250분 정도가 네. 이용하고 계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들어서 이제 올해 이제 수지 장애인 복지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어떤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요번에 그 2014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보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보다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인 1 동아리 갖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 한 분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1인 1 동아리 만들기를 했는데 지금 6개 동아리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영화 동아리, 등산, 요리, 지역 탐방 동아리, 그다음에 파크 골프, 합창 이렇게 6개의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분의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취미를 키울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자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에 오시는 이용인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매일매일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수지 이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수지 이벤트. 네, 예. 네. 그래서 매달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깜짝 이벤트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폴라로이드 사진 찍어드리기, 또 퀴즈 대회,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지금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 웃음소리가 막 복지관에 퍼지게 되면 네.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수지 이벤트라는 사업을 좀 하나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복지관은 이제 용인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좀 심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을 지원하는 것들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이제 시설 운영비를 제어하고 나면 사업비가 지극히 적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우리 장애인분들의 많은 욕구를 저희가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인근에 있는 지역에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후원자를 개발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상점 또 교회, 단체들 이런 데서 많은 후원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좀 풍성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네.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력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홍보를 통한 후원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애인분들의 다양하고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있어야 될 텐데 비용이 부족할 경우 이렇게 후원 모금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것. 또 호응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즘같이 여러 가지 좀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한 어려운 것은 이제 다른 모든 복지관들이 비슷한 어려움들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시혜적인 서비스가 있고요. 이제 순전히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자립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 그렇죠. 네, 무조건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사업만이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정말 원하는 것은 자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 서비스와 이렇게 보호해주는 시혜적 서비스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늘 큰 숙제고 고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장애인분들이 뭐 지자체나 정부에 요구해야 될 거시적 차원에서의 요구들을 이제 그쪽은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제 복지관을 이용하시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손을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지자체에 건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욕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합니다만 당장 저희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요구를 원하실 때는 제가 참 난감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장애인분들도 사실 불편하고 이용을 하시면서 이런 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지관에서도 노력은 하시고 항상 이렇게 운영하시면서도 장애인분들을 위해 신경 쓰시지만 그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제한적으로밖에 형성이 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만큼 보람도 느끼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예. 어떨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건 산출보다는 성과 중심이고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과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 복지관의 가장 키포인트의 목적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중증 장애인들 또 그 생활이 어려워서 가정에만 있는 장애인분들이 계세요. 한 수십 년 동안 집 바깥을 못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꽤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정말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집 바깥으로 나오셔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서 즐거움을 찾으시고 그렇죠. 활동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활기를 찾으시고 네. 조금 더 나아지시면 취업도 하시고 네.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족이 변하고 또 장애인 자신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큰 변화, 그 변화는 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람 있게 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들이 이제 자립을 할 때 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네. 느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관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애인들이 재활하고 자립하는 거 못지않게 비장애인들이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은 뭐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과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여부가 그날의 복지 수준을 측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들어내는 법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들 또 기업들 이런 곳에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것이 확충돼 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뭐 정책적,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놨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데에서의 장애인 인식 개선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돌이켜보면 장애인 복지 혹은 재활 또는 자립 이런 부분들을 복지관 종사자와 또 이용하시는 당사자들끼리는 애를 쓰고 있지 더 넓은 영역에서 같이 애써주시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이 아직도 한참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애인 인식 개선의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에도 아까 대화 나눴던 내용 중에도
장애인 취업 박람회 있듯이 그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참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일을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까? 뭐 과거보다는 많이 생겼죠. 네. 그렇지만 아직도 미비하고요. 또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또 직업 재활사가 안착할 때까지 계속 도와줘도 어떤 경우는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아직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정부 차원에서 일을 시키고 저렴한 비용을 주는 그런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본인들이 직접 기업체에 취업하는 그런 일자리가 사실은 더 완전한 자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립까지 달성한 이유는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복지관도 계속 노력하는 것이 그 용인시 내에 있는 기업체한테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을 취업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진짜 발품을 팔아서 저희 직업재활사들이 직장을 개발하고 네. 또 개발이 되면 우리 장애인분들을 취업시키고 하는 일에 굉장히 그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미흡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더 많이 바뀌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네. 이제는 오히려 어쩌다 우연하게 장애인 그 근로자를 채용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서 오히려 장애인 채용하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 생각하고 계시는 기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변화고 앞으로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제 취업 현장에 나가서도 장애인분들의 그 취업 능력이나 어떤 업무적으로는 어떤 평을 좀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평을 받고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네. 있습니까? 그 장애의 특성에 따라 좀 다 다를 텐데요. 네. 한 가지 가르쳐주고 한 가지 지시를 내면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그런 장애인 네. 특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진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생산성, 능률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네.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어서 모처럼 마련된 직장이기 때문에 진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는 그런 장애인분들도 있고요. 네. 또 그것이 또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중도에 아쉽지만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장애인분들의 꿈은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그렇죠. 취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는 그 직종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시킵니다. 네. 그 직장에 맞게 다 훈련을 시켜서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고 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복지관도 많이 생기고 또 뭐 기업체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장님께서 이 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장애인 복지관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저희가 이제 2년이 됐지만 지역 주민 중에서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아직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고요. 또 안다 하더라도 선뜻 장애인 복지관에 오는 거를 또 꺼려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장애인 복지관을 충분히 많이 이용하시기를 제가 좀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은 장애인분들도 또 다른 이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 이웃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구나. 우리 지역 사회에 네. 또 다른 지역 주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죠. 네, 서로 돕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것이 이런 분위기가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분들을 돕기 위해서 뭘 어떻게 도우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뭘 도와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라고 했다가 저희 복지관에 우연히 방문하셔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거나 네. 또 후원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네. 내가 지역 주민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또 갖게 되고 장애인분들을 통해서 많이 또 배우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십시일반 뭐 크고 작고 간에 후원도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많은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우선 다 일방적으로 그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이걸 활용하십시오라는 쪽으로 지금 사실 많이 움직여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장애 당사자들이 원하는 소리를 좀 귀담아 듣자라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장애인분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또 표현하시고 그것이 사업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고객 중심 사업 계획을 좀 할 예정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짜여지면 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장애인분들 모시고 올해 당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 사업 계획을 짤 때에 뭐 전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분 장애인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객 참여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 다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리 사업을 좀 더 활성화돼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좀 잡아볼까 생각합니다. 네. 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편견 없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의 복지 수준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지위와 비장애인들의 인식에서 판가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또 배려하는 마음을 더 키워간다면 이 장애인의 복지 수준 또한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